항구에 온 검둥이. 한 사내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피리는 가을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스치는 듯이 구슬프고 가냘픈 소리를 내는가 하면 따스한 봄날 푸른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숲속에서 우는 새소리같이 귀여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 아름답고 구슬픈 소리에 이끌려 사내아이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부는 사람은 이제 겨우 10살이 될까 말까한 나약한 사내아이이고 더구나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피리 소리에 이끌려 온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아니 어쩌면 이런 아이가 하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눈먼 아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누나인 듯한 16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피리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빛깔이 엷은 푸른색 옷을 입었고 머리는 길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가볍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하늘거리는 꽃잎 같기도 하고 들을 나는 나비 같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수줍은 듯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소리가 너무 작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덧 마음은 저 먼 하늘을 달리는 것 같았고 바람 부는 쓸쓸한 숲속의 오솔길을 거니는 듯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아이가 날마다 어디서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 돈을 얻어 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무 데서도 이처럼 가련하고 귀엽고 또 순진한 거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부모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이나 집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여인 이 오뇽이는 넓고 험한 세상에 버려진 채 온갖 쓰라림과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눈먼 동생은 오직 누나만을 생명의 밧줄처럼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누나는 동생을 한없이 가엾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동생을 돌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들 오누이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의좋은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피리를 잘 불었고 누나는 남달리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항구 가까운 광장에까지 와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은 비오는 날 이외에는 아침에와 더불어 이 광장에 왔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앞 못 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다 해질 무렵이면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햇빛이 밝고 따스한 바람이 보드라운 풀이를 스쳐갈 때 피리 소리와 노래 소리는 한데 어울려 따뜻한 남쪽 바다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누나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만 동생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본디부터 수줍음이 많은 이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저절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것 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동생의 슬픈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꽃이 활짝 핀 넓디 넓은 들판을 마음껏 뛰어 돌아다니는 기분이 되어 나비처럼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해는 전날과 다름없이 솟아올라 꿀벌은 꽃을 찾아 날고 광장 한쪽에 우뚝 솟은 나무들은 흐린 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어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항구 쪽에서는 드나드는 배들이 둔한 고동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우윳빛 하늘에는 검은 연기 자국이 점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파도를 헤치며 멀리 나가는 배들이 내뿜는 연기였습니다. 그날도 이들 온우이 둘레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피리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 한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쏘다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멋있는 피리 소리는 들은 적이 없어. 이 피리 소리를 들으면 잊어버렸던 옛 일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또 다른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장님이 아니라면 한층 더 귀여울 텐데.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얌전하고 빈틈없는 소녀를 본 적이 없어. 손에 짐을 든 여행자인 듯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애들은 이런 짓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라면 누구든지 데려가려 할 텐데 말이야. 키가 작은 사나이가 목을 길게 빼면서 말했습니다. 저 애들 뒤에는 누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돈을 벌려고 저렇게 시키고 있을 거야. 아니에요. 저 소녀는 그런 아이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저 눈먼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춤추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각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떠들어대고는 언제 사라졌는지 돈도 안 주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날도 덧없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서쪽으로 기운 저녁해는 불덩이처럼 이글이글 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두 돌아간 뒤 소녀가 동생을 위로하며 막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웬 낯선 사나이가 소녀 앞으로 나서며 이곳 부자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좀 만났으면 하시는데 나와 같이 가십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 부자라는 사람이 이름이 높아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망설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셔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가보시면 알 테지요. 절대로 소녀에게 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두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도 괜찮을까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주인님은 소녀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마차도 준비해 왔습니다. 게다가 날이 완전히 저물기까지는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소녀는 한참 동안 곰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럼 1시간 안으로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하고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모처럼 심부름 온 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마차를 타고 주인님한테로 갑시다. 사나이는 재촉을 했습니다. 저쪽 풀밭에서는 손에 피리를 쥔 동생이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미소로 맞아주는 동생에게 나 좀 다녀올 때가 있어. 그러니 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나 곧 돌아올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누나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누나 영영 안 돌아오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런 말을 하지? 누나는 1시간 안에 돌아올 거야. 소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겨우 누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심부름꾼을 따라가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는 저녁노를 받으며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동생은 말발굽 소리가 멀리 사라져 전혀 들리지 않을 때까지 풀밭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끝내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사방은 무거운 잿빛에 쌓이더니 이윽고 어두워진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쪽에는 은은한 불빛이 밤하늘에 술을 놓았지만 눈먼 동생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닷바람만이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동생의 얼굴을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기다리다 지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누나 어디 갔을까? 언제 돌아오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난 어떻게 해? 소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자기가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동생은 만일 자기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면 누나는 틀림없이 자기에게 돌아와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이토록 애타게 정성을 다하여 피리를 분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어디선가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있겠지. 들으면 반드시 내 생각이 나서 돌아올 거야. 동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북쪽 바다에서 새끼를 잃고 슬픈 마음으로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백조는 산과 숲을 넘고 강과 들을 지나 푸른 바다를 뒤로하며 먼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지치면 냇가에 내려 숨을 돌린 다음 다시 혼자 묵묵히 날아갔습니다. 새끼를 잃은 백조는 우울한 마음으로 밤이고 낮이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백조는 항구를 지나다가 슬픈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보통 피리 소리와는 달리 괴로운 백조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어 주었습니다. 무엇인가 가슴 가득히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백조는 사랑하는 새끼를 잃은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픈 피리 소리를 더욱더 절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백조는 그 가냘프고 애달픈 피리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잠시 밤하늘을 맴돌던 백조는 그 피리 소리가 광장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장에 내려앉은 백조는 풀밭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백조는 소년에게로 다가가 왜 이런 데서 혼자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하고 다정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눈먼 소년은 친절한 목소리가 고마워 누나가 자기를 혼자 여기에 남겨두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참 딱하군요. 내가 누나 대신 돌보아드리겠어요. 나는 새끼를 잃은 백조입니다. 나는 지금 먼 남쪽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나와 같이 남쪽 나라로 가 파도가 찰랑이는 기슭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지냅시다. 지금 당신을 나와 같은 백조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험한 바다와 산을 넘어가야 하니까요. 백조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눈먼 소녀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백조는 쓸쓸한 광장에서 날아올라 불빛으로 희미하게 밝은 항구를 내려다보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만이 반짝이고 검은 땅을 뒤덮은 나무와 풀들은 소리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후로도 얼마가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녀는 동생 생각으로 무척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급히 광장으로 달려와 보았으나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광장에는 노란 달맞이꽃이 쓸쓸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푸른 옷깃에 달린 보석은 별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동생을 찾아 미친 사람같이 맨발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다시 밤이 오고 달빛이 항구의 집들을 어루만지듯 비추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득히 쌓인 먼 섬에서 실려온 과일들은 달빛 속으로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거리의 술집이나 항구에 머문 배, 돛대 위의 흰 깃바래까지 골고루 비치었습니다.
밀려온 파도는 바위를 때리고 흰 물거품을 일구며 곱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름에 잠긴 채 동생을 찾아 헤매다녔으나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항구에 외국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갖가지 옷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남쪽에서 온 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햇볕에 모두 검게 탄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제각기 덩굴로 짠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난장이같이 키가 작은 낯선 검둥이가 하나 끼어 올라왔습니다. 그 검둥이는 신기하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 길 모퉁이에서 엷은 초록빛 옷을 입은 한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놀라 걸음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검둥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 남쪽 섬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가씨 아닙니까? 언제 이곳으로 왔나요? 내가 그 섬을 떠나기 바로 전날 아가씨를 본 것 같은데. 소녀는 뜻밖의 물음에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전 남쪽 섬에 간 일이 없어요. 아마 잘못 보신 모양이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아가씨였어요. 엷은 초록빛 옷을 입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눈먼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사람은 틀림없이 아가씨였어요. 검둥이는 이렇게 말하며 몹시 이상하다는 듯이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이 말에 더욱 놀라며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피리를 불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눈먼 소년이었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그 섬에서는 인기가 대단했지요. 섬의 임금님은 아가씨가 하도 아름다워 하루는 황금마차를 보내어 아가씨를 데려가려 했지만 아가씨는 동생이 불쌍히 거절했었지요. 특히 그 섬에는 백조가 많이 있었지요. 오누이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있는 해안에는 유난히 더 많았어요. 수많은 백조들이 저녁놀이 물든 금빛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요. 이렇게 대답한 검둥이는 어쩌면 사람을 잘못 본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난 어쩌면 좋아. 소녀는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한 사람의 내가 있구나. 그 나는 여기 있는 나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착해. 그 또 하나의 내가 동생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야. 소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슬퍼하며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 섬이 어디 있어요? 그 섬에 가보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검둥이는 어느 먼 항구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 몇천 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은빛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 언덕을 넘고 흰 눈이 반짝이는 높은 산을 몇 개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리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어느새 여름에는 서쪽 하늘로 기울고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고 하늘은 어제처럼 빨갛게 불타는 듯이 보였습니다.